안녕하세요. 읽고 쓰며 상담하는 무지개무당 무무입니다. 요즘 다들 경제 사정은 어떠신가요? 결코 돈 하나만으로 삶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금전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삶이 유지될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가계소득이 적을 때는 더욱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곧 있을 금전운입니다. 단지 나에게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원보다 더 깊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카드로 들어가서 각각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번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잠시 카드를 선택하실 동안 각 번호마다 준비된 카드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번호에는 각각 3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령 1번 카드에는 이렇게 3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상황, 두 번째는 금전 운세, 세 번째는 금전과 관련된 조언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금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운세에 맞는 조언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카드 선택을 마치셨나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바로 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에 각 카드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따스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카드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부터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상황, 두 번째는 앞으로 펼쳐질 금전 운세, 마지막 세 번째는 조언 카드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입니다. 뇌풍항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보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원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편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심 권태롭기도 하다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전과 관련된 카드로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복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답답함입니다. 반복부터 설명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규칙적인 하루 일과처럼 매달 반복되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은 새로운 일이나 도전보다는 잔잔하게 현상이 유지되면서 금전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꽤 안정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인 답답함이 생겨납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루함과 따분함이 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부수입을 얻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금전운을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약간 권태롭고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이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용돈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때 취업을 하고 싶거나 시험에 합격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아직 그 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정리해보자면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바라는 만큼 커다란 수입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앞으로 그러한 금전운이 있을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재 내 상황을 알아봤다면 곧 있을 금전 운세는 어떨지 두 번째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금전운을 알려주는 카드로 천지비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운세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다만 카드의 해석을 끝까지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좋은 운세로 돌릴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운세는 딱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세를 우리 삶에 어떻게 녹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카드는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하늘과 땅이 갈라진 상태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분간 다가오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위태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것이 금전과 관련된 직장 생활이거나 시험이라면 당장은 극복하거나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구설이나 시비 등의 공경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어떤 사고로 인한 큰 지출이 발생하거나 주식의 하락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무언가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장하기보다는 내면을 점검하고 다스리라고 추천합니다. 바깥에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카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처럼 금전운이 펼쳐지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슬픔과 고통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 역시도 이 카드는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서는 안 됩니다. 점차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금전운이 안 좋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 3장의 카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조언 카드를 통해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로는 풍택중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연인 관련 운세로 나오면 가장 좋은 카드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진심과 속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는 귀인을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혹은 아예 다른 측면으로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는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과 관련한 조언으로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이건 앞선 카드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카드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답답한데 곧 있을 금전 운세도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금전운을 보고 있는데 웬 사람인가 싶으시죠? 특히 우리가 돈과 관련한 생각을 하면 보통은 나 혼자만의 운세로 그렇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나 홀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아등바등하며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금전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지지와 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이 카드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위의 응원과 지지로 인해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성사되거나 해답을 얻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인해 성공하고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너무 세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이롭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에서도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귀인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시험이나 학업에서도 혼자 공부하는 독학보다는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할 때 합격운이 더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금전운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귀인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맑은 눈으로 쳐다볼 것, 그리고 결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들이 결국엔 기회로 변하여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장의 카드를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내 상황은 어땠었죠?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안정감과 답답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분명 현재 생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까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곧 있을 우리의 금전 운세는 무엇이었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당장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또 의연하게 위기를 대면할 수만 있다면 결국엔 해결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카드라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카드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아예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온다는 걸 미리 안다면 그에 맞는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카드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조언 카드를 통해 그 해결책까지 미리 알아봤으니까요. 마지막 조언 카드는 어떤 카드였죠? 한마디로 하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귀인을 통해 결국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총 3장의 카드를 통해 우리의 금전 운세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들 좀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요? 저도 이 운세 카드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운명을 듣고 그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여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걱정과 불안보다는 의지와 개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오늘도 따스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2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카드입니다. 먼저 카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상황, 두 번째는 곧 있을 나의 금전운, 마지막 세 번째는 금전과 관련한 조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산겸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눈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가을 들판에 허수아비가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편안하고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즐기는 모양새인데요. 주변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허수아비를 괴롭혀도 말없이 인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말없이 알아서 내쫓는 위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전과 관련된 현재 내 상황으로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바로 허수아비의 모습과 내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검소하게 현재 내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적당히 내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미덕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받는 일보다는 주는 일이 현재 더 적합한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벌어들이고 축적하는 일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고 베풀수록 더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록 지금 약간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옥죄거나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과도한 욕심을 내는 상황은 아닌 거죠. 외유내강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전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도 있고 또 내실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넓혀본다면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을 겸손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존경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돈이 있냐 없냐보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시다 보면
더 좋은 운이 굴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 금전운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지풍승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카드는 땅 위에 돋아나는 새싹이자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풀잎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는데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카드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카드가 금전 운세로 나온 것은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자라는 과정처럼 점점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윗사람에게,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협력업체나 원청에게, 학업하시는 분이라면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팔자인데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발탁이 되거나 그간의 내 공로를 인정받아 기쁜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금전 운세로 이 카드가 나왔으니 내 경제 사정에 분명 점차 나아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그러니까 노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특히 뜬금없이 찾아오는 횡재수나 경품 당첨처럼 뜻하지 않은 경사와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만약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전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게 커다란 금전운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감을 주는 분야일수록 그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희소식들이죠. 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서두르는 마음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할수록 내게 찾아오는 금전운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커다란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는 너무 무리하게 달려나가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그 복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큰 방해 없이 만사형통하는 운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조언받아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지 마지막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 산지박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카드는 말하는 바가 꽤 명확한 카드 중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의 상반신은 비교적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려진 반면 아래로 갈수록
흐릿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간단히 말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멀쩡하지만 그 속을 보면 부실하고 허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그 에너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전과 관련한 조언으로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정말 다행인 건 이 카드가 금전 운세가 아니라 조언 카드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오히려 명확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금전 운세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서두르는 마음, 과도한 일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만사형통의 운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깥에 에너지를 쓰면서 지치거나 쓰러지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결국 이 그림의 하반부처럼 비실비실하게 좋은 운세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괜한 욕심보다는 오히려 베풀수록 이 위의 그림처럼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점은 첫 번째와 비슷한 듯 다른 것인데요. 어딘가에서 너무 나서거나 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의견 대립이나 갈등,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내 내면을 돌보는데 더 많은 힘을 쏟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무리 지은 곳에서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면 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나서거나 설치는 것보다는 자중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든든한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좋습니다. 자칫하면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언이 나왔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좋은 운세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이 조언까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3장의 카드를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내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좋은 상황도 아니죠.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찌됐든 나는 현재의 상황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돈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많은 여유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여유가 없어서 내 삶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오는 돈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금전 운세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만사형통의 흐름이 생겨난다는 뜻을 가진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땅 위에서 자라는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우리의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발전하고 진보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새로운 수입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생겨나는 돈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조언 카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하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말고 자제할 것.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튀거나 나서는 일을 만들지 말 것.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만사형통의 금전운은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운세에는 좋다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운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을 믿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2번 카드 리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던 리딩이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이 오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2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그럼 바로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카드입니다. 먼저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현재의 나의 상황, 곧 있을 금전운, 조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과 관련한 현재 나의 상황으로 화택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선은 두 사람이 서로 등 돌린 모습을 나타냅니다. 서로 마음이 어긋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의견이 충돌하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다툼이 오해를 낳고 또 낳아서 커다란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카드가 금전과 관련한 상황 카드로 나온 걸까요? 여기서는 명료한 해석이 한 가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 등 돌린 사람이 나와 돈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나와 돈의 관계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나에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뜻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곧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돈 문제로 인해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 같은 것들이 일상에 있으신가요? 보통은 어떤 관계가 틀어질 때 나오는 카드가 금전 상황으로 나온 만큼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잘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나와 돈 사이의 관계에 어떤 방해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지출이 내 수입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잦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잘못된 경우처럼 금전이 들어올 틈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무언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그로 인해 현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다행히 빚 같은 것이 없다면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미래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결과적으로 이 카드는 현재 나와 돈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건 현재 내 상황이니까 아직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곧 있을 금전운을 살펴볼 거니까요. 그럼 더 미루지 말고 바로 금전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택화혁 카드가 나왔는데요. 정말 극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선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로 또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내 상황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바람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이 카드는 혁신, 혁명,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분주한 모습으로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아주 과감한 면도 있는 카드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고 뒤떨어지게 된다는 뜻을 가진 이 카드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느 정도 금전운에 관한 해석에 감이 오시죠? 만약 이 카드 한 장만 봤다면 그 해석이 약간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서 이미 우리의 현재 상황을 봤기 때문에 카드의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현재의 상황이 휙 하고 180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와 돈의 관계가 소원하고 등 돌렸던 현재와 달리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점차 돈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카드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과거의 부진함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낡은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니 경사가 절로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명심해야 할 점은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기민하게 감각하고 반응하며 그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팔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팔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기운차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고인 물이 흘러가고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와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존의 내 상황을 잘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 내 상황과 정말 상반되는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그 운이 다행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혹여 조심해야 하거나 조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마지막 카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천외무망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주역타로 64개 중 몇 안 되는 운명 카드 중 하나입니다.
운명카드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보다는 우주와 하늘의 기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이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운명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을까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분수와 그릇을 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그릇을 넘는 과도한 욕심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앞선 카드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자면 현재 내 상황이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좋은 기운으로 변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결코 내 분수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앞선 금전 운세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금전 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언에서는 오히려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의미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앞선 두 장의 카드의 흐름과 함께 해석해 본다면 조언의 의미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앞으로 경제적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점차 좋아질 텐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또 주변에서 생기는 커다란 변화에 비해 당장 내 잔고는 바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금전 운세를 더 좋게 만들 조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두 번째 카드에서 봤던 금전 운세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만 취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다 보면 어느새 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세 장의 카드를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상을 찾아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빚을 크게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꼭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 내 미래에 금전운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곧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금전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작은 변화가 아닌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카드였는데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이 큰 변화의 바람을 만나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운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라는 의미도 함께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명 사회의 변화를 잘 살펴보다 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시작이 곧 변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조언 카드에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분수와 그릇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늘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언을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로또처럼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3번 카드 리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내 상황과 희망에 맞는 카드가 좀 나오셨나요? 오늘의 해석이 여러분에게 꼭 안식을 줄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카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금전운에 관한 각자의 답을 찾으셨나요?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꼭 한 번은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고 저 역시도 궁금한 주제였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모두 적절한 답을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나온 카드를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만큼 카드가 내 삶에 찰싹 붙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의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요. 혹시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고 쓰며 상담하는 무지개무당 무무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